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복화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복화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쌀독은 비어있고 밥을 굶는 날이 허다했답니다. 복화는 산에서 약초를 캐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화는 약초를 캐고 해질녘이 되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잠시 길 좀 물읍시다. 동작골을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말쑥하게 차려입은 도령이 길을 묻는 것이었지요. 동작골까지는 산등선을 2개는 넘어야 하는데 꼬박 하루 반나절은 걸립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오. 벌써 해가 지는데 이건 난감하구려. 이곳은 워낙 깊은 산골이다 보니 인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한양에서 내려온 귀공자 같은 도령이 길을 잘못 든 것 같았지요. 이보시오, 낭자. 갈 길은 멀고 벌써 해가 지고 있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줄 수 있겠소. 낯선 이를 거의 볼 수 없었던 복화는 사내를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처지도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시면 저를 따라오시지요. 복화는 낯선 사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화의 집은 아주 작은 오두막 집이었지요. 복화는 작은 방에 호롱불을 켜고 사내를 들여주었습니다. 오두막 집은 허름하고 비좁았지만 아늑하였지요. 배가 고픈데 밥 한 끼 줄 수 있습니까? 온종일 걸어온 이도령은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이미 쌀독이 바닥난 지 오래된 복화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아무리 지나는 길손이라 하지만 밥 한 끼 대접은 응당하는 게 맞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복화는 하나밖에 없는 삶은 감자를 이도령에게 주었답니다. 그 바람에 내일은 쫄쫄 굶어야 했지요. 복화에게서 감자를 받은 이도령은 허겁지겁 감자를 먹었습니다. 삶은 감자 하나만 더 줄 수 있나요? 하나로는 양이 차질 않습니다. 더 내줄 것도 없는 복화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발에 물을 가득 담아 갖다 주었지요. 복화에게서 물을 받은 이도령은 벌컥벌컥 물을 모두 마셨습니다. 이제 좀 허기가 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오? 삶은 감자 하나를 자신에게 주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같아서 이도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아니, 낮에 산을 다녀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저녁을 먹지 않다니요. 그리 말해놓고 이도령은 아차 싶었습니다. 밥 달라 했는데 삶은 감자를 주고 삶은 감자를 하나만 더 달라 했는데 물을 준 것으로 보아 먹을 수 있는 게 삶은 감자 하나뿐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화는 먹을 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이도령은 무척 미안했습니다. 내가 실례가 되었구려. 눈치 없이 굴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삶은 감자를 자신에게 내어주고 쫄쫄 굶는 복화를 보니 이도령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굶고 있는 복화를 보면서 이도령은 어쩔 줄을 몰랐지요. 이도령은 자신의 눈치 없는 행동에 부끄러워 얼른 보따리에서 책을 한 권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책에 두고 책을 읽었답니다. 그렇게 이도령은 책을 읽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이도령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도령은 길을 떠나려 보따리를 챙겼지요. 아니, 그런데 벽에는 한자가 쓰여 있는 것이었지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젯밤 자신이 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쓸 줄 아시오? 배운 적은 없으나 한 번 본 것은 똑같이 쓸 줄 압니다. 이도령은 신기하여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한 번 본 것을 안 보고도 쓸 수 있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어젯밤 도령님이 잠들었을 때 도령님이 보던 책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도령은 무척 신기했습니다. 그럼 벽에 쓴 한자 말고도 다른 글자를 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도령은 하도 신기하여 붓과 종이를 꺼내 복화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이곳에 한번 써보시구려. 이도령에게서 붓을 받아든 복화는 종이 위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책의 첫 장부터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써내려 가는 것이었지요. 이도령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산골짜기 가난한 소녀로만 생각했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도령은 복화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헌데 가만히 보니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참한 얼굴의 전형적인 미인이었습니다. 허름한 옷과 꾀죄죄한 겉모습에 아름다움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도령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도 뛰었지요. 복화의 숨은 매력에 푹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심성까지 착하니 여인으로서의 매력도 차고 넘쳤지요. 아니, 이런 능력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알게 된 것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이도령은 복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허나 친척집에 가기로 약조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야만 했지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만나고 싶소. 낭자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졌소이다. 인연이 된다면 또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안녕히 가시지요. 복화를 두고 떠나는 이도령은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었지요. 복화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도령은 다시 복화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그렇게 이도령이 떠나고 복화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약초를 찾아 산을 오른 것이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그렇게 캐서 말린 약초를 가지고 장에 나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판 돈으로 약간의 곡식과 아버님 약도 지었지요. 곡식과 아버님 약을 손에 든 복화는 기분이 좋아 룰루랄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신 게요? 집에는 이도령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에 좀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친척집에는 가지 않으셨나요? 벌써 갔다 온 것이요. 본래는 한 달간 휴식차 가려 했던 것인데 낭자만 괜찮다면 그 한 달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소이다. 이도령의 말에 복화는 난감했습니다. 약초를 팔아 사온 약간의 곡식으로는 한 달 동안 밥을 지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목화가 머뭇거리자 이도령이 말했습니다. 내 먹을 식량과 낭자와 아버지가 1년은 먹을 식량을 쌀독에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그러니 밥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요. 그 말에 복화는 안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치 식량을 채워놨다니 깜짝 놀라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이도령은 복화의 오두막집에서 한 달간 살기로 하였답니다. 이도령은 한양의 권세 있는 양반 가문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수년간 과거 공부에 매진하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어 친척집으로 한여름 피접을 가려 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복화를 알고부터는 온통 복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친척집에 들러 인사만 하고 다시 복화에게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이도령은 복화를 따라가 산에서 약초도 캐고 나물도 캤습니다. 그러면서 복화를 알아가기 시작하였지요. 도령님 이것 받으세요. 복화가 이도령을 불러 무언가를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도령은 얼른 두 손으로 받아보았지요. 아이고 깜짝이야. 복화가 이도령에게 던져준 것은 개구리였습니다. 그 바람에 이도령이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져 버렸지요. 복화는 재밌다고 깔깔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도령도 허탈한 웃음을 지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속 개울가로 간 복화는 물에 첨벙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주르를 정도였지요. 그러다 보니 복화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물속에 첨벙 들어가 더위를 식히는 것이었습니다. 도령님도 이리 들어오셔봐요. 얼음골처럼 시원하답니다. 그러자 이도령도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답니다. 그러자 복화가 이도령에게 물을 잔뜩 튀기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물장구를 치고 나온 두 사람은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옷이 살에 달라붙어 속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물장구 치느라 떼꾸정물이 모두 빠진 복화는 무척 예뻐 보였지요. 그런데 이도령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뜨겁게 달궈지는 것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남자의 그것도 불쑥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도령은 자신도 모르게 복화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복화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복화도 이도령과 입맞춤을 하였지요. 처음 이도령이 귀공자처럼 나타났을 때부터 복화는 가슴이 설레었답니다. 복화도 이도령을 가슴에 품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청춘들의 첫사랑이 시작되었답니다. 달콤한 첫사랑을 나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작은 벽조차 남아있는 게 없었지요. 복화낭자, 낭자는 진흙 속의 진주와 같소. 내 평생 낭자 같은 사람을 다신 볼 수 없을 것이요. 저도 도령님 같은 분을 다시 만날 순 없을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대를 사모하오. 저도 도령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둘만의 아름답고 뜨거웠던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었지요. 내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겠소. 도령님이 오시는 날까지 소녀는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서로 떨어지고 싶지가 않았지요. 두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도령은 떠나갔지요. 아쉬운 이별만을 남긴 채 이도령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도령이 떠나고 복화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도령이 떠나기 전에 붓과 종이를 주고 갔기 때문이었지요. 복화는 이도령에게서 배운 글로 시도 썼습니다. 이도령이 채워놓은 쌀독으로 1년간은 약초를 캐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화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릴 수가 있었답니다.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한 복화는 어느새 이도령이 주고 간 종이를 모두 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종이를 사러 장터로 향했지요. 그림종이 100장만 주세요. 아니 무엇을 하길래 그림 종이를 그렇게 많이 사가는 거니? 그림 그리는데 쓰려고 합니다. 상점 주인은 산골 처녀가 그림을 그린다 하니 하도 신기하였습니다. 어디 내가 그림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러자 복화는 보따리에서 그림을 한 점 꺼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복화의 그림을 본 상점 주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기한 그림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을 정도였지요. 복화는 한 번 본 것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풍경이고 사람이고 사실처럼 그리는 것이었지요. 얘야 이 그림 얼마면 팔 수 있겠니? 한 번도 팔아보지 않아서 얼마인지는 값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그림 종이 100장에 100장을 더해서 200장을 주면 이 그림을 내게 줄 수 있겠니? 그리해 주시면 고맙지요. 그리하여 복화는 그림 한 장을 주고 그림종이 200장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장은 1년도 안 되어 모두 쓰고 말았지요. 복화는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했지요. 그렇게 200장을 모두 그린 복화는 또 그림 종이를 사러 갔습니다. 어서 오거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단다. 상점 주인은 맨발로 달려나오면서 복화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내 그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값으로 말이다. 아, 정말 그런가요? 제 그림을 좋아한다니 기쁘네요. 그래 그렇단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단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림 그리는 내가 천민의 상골처녀라면 아무도 내 그림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찌하면 되나요? 내 그림에 내가 예당이라는 직인을 찍고 너의 존재를 알리지만 않는다면 내 그림은 날개 달린 듯이 팔려나갈 것이다. 뭐 그런 거라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을 뿐이니 누구의 이름으로 팔리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리하여 복화의 그림은 날개 달린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예당이라는 화가의 명성이 전국에 쫙 퍼져나갔지요. 복화의 집은 돈으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한양의 대궐 같은 기와집을 살 수도 있었지만 복화는 오두막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도령이 언제 올지 모르니 집을 지키고 있어야 했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병든 아버님은 세상을 뜨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이도령은 오지를 않고 있었지요. 복화는 이도령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가슴이 사무치도록 그리웠지요. 복화의 그림은 언제부턴가 무척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복화의 슬픔이 그림 속에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화의 그림도 간간히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돈을 벌었기에 그림이 팔리는 것은 크게 관심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점 주인이 누군가를 데리고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셔요. 어찌 이 먼 곳까지 발걸음을 하셨는지요? 아주 높고 귀하신 분께서 내 그림을 보고 널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느니라. 어서 인사드리거라 왕세자님이시다. 어서 오시지요. 왕세자님, 내 그대의 그림에 반해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도대체 어떤 분위기의 그림을 이리도 잘 그리는지 내 무척 궁금해 견딜 수가 없더이다. 부끄럽습니다. 부족한 소녀의 그림을 그리도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왕세자가 복화의 그림 그리는 것을 옆에서 보고 싶다 하여 복화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복화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지요. 복화의 그림 그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왕세자는 감탄 또 감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양에 거처를 마련해 줄 터이니 한양으로 갑시다. 내 그대가 그림 그리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요. 아니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아니 그럼 내 그대가 보고 싶으면 이곳까지 와야 하는 것 아니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곳을 떠날 수 없다니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사오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허,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시기에 그리한단 말이요. 내가 좋아하는 화백이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무척 궁금하구려. 어디 함자라도 귀뜸해주면 안 되겠소. 아버님은 이조정랑이시고 그의 외동아드님인 이도령님을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어허, 그렇구려. 그 이도령이라는 사람이 그대의 연인인가 보구려. 왕세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의 화백에 대해서 무척 궁금했었습니다. 처녀가 그린 그림이라 하니 더욱더 궁금하였던 것이었지요. 왕세자가 보기에 복화는 매력이 많았습니다. 능력도 출중했지만 여인으로서의 매력도 넘쳐났지요. 복화의 단호함에 왕세자는 어쩔 수 없이 복화를 두고 한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세자는 처음 복화의 그림을 보고 실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처음 본 아주 신기한 그림이었지요. 허나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림 속 매력이 궁금했던 왕세자는 복화를 만나보고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매력이 바로 목화의 매력이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왕세자가 돌아가고 복화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온 마음과 정신을 그림에만 쏟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그려진 복화의 그림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도령에 대한 그리움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이었지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림을 그리며 버텨왔지만 이제 복화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화는 붓을 놓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지요. 그렇게 복화는 열흘이 지나도록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삶의 의지를 잃은 것이었지요. 복화는 그렇게 세상과 이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리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운 글과 그림으로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삶의 의지를 잃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고 복화는 그렇게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복화는 결국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희미한 불빛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복화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복화랑자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도령은 복화의 입에 물을 넣어가며 복화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복화의 입속으로 들어가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다 보니 복화의 몸이 물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의식을 잃었던 복화의 의식이 점점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낭자 내 말이 들리시오. 이도령은 안절부절하면서 애타게 복화를 불러댔습니다. 내 말이 들려요? 이도령의 눈물이 복화의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눈물이 복화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목줄기까지 적시는 것이었지요. 도령님 오셨어요. 복화의 의식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소. 내가 왔소. 일이 늦게 와서 미안하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낭자가 다 죽어 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복화의 두 눈에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도령이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이었지요. 기다림에 지쳐 가슴이 모두 멍들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복화는 너무도 슬퍼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도령이 자신을 품에 안고 울부짖고 있으니 복화의 심장이 감동에 받쳐 한없이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못 오시는 줄 알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미안하오. 나도 그동안 복화낭자 생각을 단 하루도 안 해본 적이 없었소. 우리가 헤어지고 한양에 올라가자마자 집안에 큰 변고가 생겼었소.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으로 가문이 풍비박산이 된 것이요. 그 바람에 아버님과 나는 지금까지 옥에 갇혀 있었다오. 헌데 왕세자의 특별 사면으로 이렇게 풀려나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도령님을 원망하였으니 소녀도 도령님께 미안합니다. 이도령은 복화를 품에서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내려놓고 싶지가 않았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리워했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건강이 회복된 복화와 이도령은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이도령은 시간을 한시라도 지체하고 싶지가 않았지요. 내 그대를 이 한 목숨 바쳐 사랑할 것이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대와 함께할 것이요. 저도 도령님만을 섬기고 한평생을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복화와 이도령은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반듯한 집을 짓고 알콩달콩 깨를 볶으며 행복하게 살아갔지요. 어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